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23일자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브로드컴, 아마존, 메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차트 먼저 보시죠. 네. 엔비디아 차트, 지난주에 일단 이렇게 하락이냐, 아니면 이 올라가는 패럴 채널 이거에서 지금 걸쳐있고, 이런 분위기였죠. 그러다가, 개파락했다가 다시 훅 치고 올라가서 191.05에서 저항받고, 그럼 과연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나 없나, 이런 얘기하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 날, 인사이드 바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화요일도 빠지고, 수요일도 그렇게 캐치업하지 못하는 분위기. 요 다운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뭔가 내려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점을 보면 또 딱히 하락이라는 느낌이 아니고 강하게 180 라인에서 지지를 받는 그런 느낌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실적이 잘 나오면서 수요일 장 끝나고, 그래서 목요일에 갭상승을 쭉 해서 올라갔는데 195.62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갔습니다. 사실은 더 높이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익스텐디드 마켓이랑 프리마켓에서는 그래봤자 그 정도의 서프라이즈 실적이면 이거보다 훨씬 더 치고 올라갔어야 된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런데 6, 7% 그 정도 밀리는 느낌이 살짝 났는데,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다른 AI 관련되어 있는 나쁜 이야기들, 나쁜 건 아니죠. 부정적인 이야기들 그런 것들과 기준금리 관련되어 있는 얘기 나오면서 훅 빠져서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는 기준금리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수습이 들어가면서 12월 달 기준금리 동결이 하락으로 분위기가 바뀌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FOMC 위원들이 나와서 했었던 이야기가 12월 하락보다는 2026년 초의 하락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근시일 내에 니어 퓨처를 12월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어 퓨처가 꼭 12월일 필요는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거고, 어쨌거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하면서 금요일에도 결국은 음봉 만들면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그냥 계속 유지가 되는 느낌이 강합니다. 이거는 그냥 아웃라이어로 보는 게 맞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딱히 계속되는 하락일 것이냐? 그건 또 아닌 느낌이죠. 물론 저점은 172점 몇이었나요? 172.93. 172.93까지 해서 173이라고 봐야 될 텐데, 173까지 가긴 했지만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넘버로 보기는 어렵고, 계속 하락하기보다는 일단 177.29 여기에서 다시 안쪽에 레인지 무브로 전환할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밑에서 올라오는 게 15분봉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밑으로 내려가서 바로 반등을 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밀려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178 이 정도 레벨은 계속 지켜지고 있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엔비디아, 그리고 또 이제 매크로적인 걸 보면은 알파벳에서도 아직도 칩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AI 산업 자체보다는 엔비디아만 놓고 봤을 때는 미국에서 중국의 H200 수출 검토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 여러 가지 엔비디아에들은 호재가 이제 있어서 하드웨어 기업들한테는 AI 거품은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 물론 AI 거품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정의 자체를 좀 논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거품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거품이 시작도 안 된 상황이죠. 거품이 될 수도 있어.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투자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투자들이
제대로 이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논쟁들이기 때문에 거품이 시작도 되기 전에 거품 이야기가 나오는 뭐 이런 좀 애매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거기에서 하드웨어 기업들은 그런 프로젝트 자체가 뭐 취소되거나 막 우르르 취소되지 않는 한 거품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하드웨어 기업이잖아요. 투자를 해서 막 데이터 센터를 지었어. 그래서 거기에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는 칩들은 이미 다 팔고 나서 거품이 깨지면 그거에 투자한 기업들이 손해를 보는 거지. 거기에 납품한, 뭐 물론 이제 그 납품을 했는데 수금을 못했다, 뭐 이건 좀 예가 다릅니다만, 하드웨어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거품이 안 생기면 할 수 없는 거고, 거품이 생기면 일단 수익은 나는 거니까.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로서는 AI 거품에서 좀 비껴나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엔비디아는 다시 반등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 네, 뭐 이것 때문에 야, 엔비디아 사야 된대, 그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런 걸 그거를 참고를 하셔서 엔비디아는 그렇게 추가 하락의 여지는 좀 더 없지 않느냐. 뭐 홀딩 하실 분들은 그냥 일단 홀딩 하셔도 되지 않을까, 뭐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타기는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죠? 아, 애플이군요.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잘 나갑니다. 네, 애플, 자, 버텼어요. 네, 그 난리를 치는 와중에서도 애플은 버텼습니다. 뭐 실적 좋았었던 뭐 그런 것도 있기도 하지만, 일단 하락을 면했죠. 그 AI 관련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애플은 AI 관련된 논란에서 벗어나 있는 기업이죠. 빅테크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미나이랑 같이 가기로 했다고 발표가 된 상황이라서 뭐 지금 현재 제일 잘 나가는 AI 기업은 제미나이, 알파벳이죠. 뭐 그 제미나이 3 발표되면서 완전히 그 활용 점정을 한 느낌이긴 한데, 그래서 애플은 제미나이랑 같이 가기로 하고, 그러면서 일단 AI의 하락에서는 벗어났고, 이따가 알파벳 보실 수 있겠지만 알파벳은 AI의 하락임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한 상황. 제가 AI 관련된 논의를 할 때 AI 법을 지금까지 그 계획된 투자를 다 이뤄진다는 법을 막고, 그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투자는 다들 하겠지만 수혜를 보는 기업들은 몇몇 선택된 기업들일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전망을 하는데, 그때 선택되어질 확률이 굉장히 제일 높은 기업이 아무래도 제미나이, 알파벳이고, 그 알파벳과 협력을 하고 있는 애플도 그 수혜를 같이 볼 것이다. 뭐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초이스는 아주 잘 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뭐 또 애플이 자기들만의 뭐 AI를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애플은 AI 버블 논란, 그리고 그거와 관련한 지지난주에 하락에서 벗어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애플이 더 치고 올라가진 않지만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제가 어제 그 선물 그 차트 분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모멘텀이 꺾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파트들은 지금 이 패러렐 채널이 모멘텀을 따라서 올라가는 걸 보여주는 그런 그 지표잖아요. 그 인디케이터잖아요. 그렇게 따라서 올라가다가 이게 깨졌다고 하면 이게 하락 전환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모멘텀이 깨지면 일단은 사이드로 움직이다가 어떤 포인트에서 하락을 시작되는 그런 걸로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올라가는 모멘텀이 일단은 조금씩 꺾였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뭐 애플 이렇게 내려오다가 다시 반등을 해서 이렇게 가던 게, 여기서도 이렇게 가던 게 여기에서
아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각도가 틀어졌는데 이제 그 각도가 일단은 옆으로 움직이거나 살짝 내려오는 뭐 이런 식의 꺾인 거지 하락 전환은 아닙니다. 그 제가 그 토요일 동영상에서 꺾인 것과 하락 전환은 구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꺾인 거죠. 그래서 이게 다시 이거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에서 컨펌이 돼서 이게 브레이킹이 된 게 컨펌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올라가던 각도가 옆으로 확연히 옆으로 밀려나는 게 보이죠 지금 이렇게 그죠? 이런 느낌이 지금 생긴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비슷한 게 있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면서 뭐 내려왔다가 여기서 반등하고 뭐 이런 느낌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지금 거의 2주, 3주째 이제 그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계속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뭐 특별히 나쁜 악재가 있거나 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뭐 특별한 호재도 있을 게 딱히 없죠. 애플은 이미 물건 새 신제품 발표해서 잘 팔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애플은 일단 이렇게 버티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할 동의는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팔아야 될 이유도 없는 뭐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애플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엔 마이크로소프트네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자, 많이 다르죠, 분위기가? 일단 올라갔다가 꺾였죠. 하락 전환이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꺾였죠.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전체적인 횡보의 느낌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만 왔을 때도 얘가 뚫리지 않으면 횡보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반등 하나 했는데 지난주에 화요일부터 화, 수, 목, 금 하면서 492.37이 브레이킹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다? 하락 전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죠. 자, 왜 그럴까? 지금까지 AI를 주도하고 있었던 오픈 AI와 같이 협력을 했었던, 그러니까 애플이 제미나이 알파벳과 협력하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는 훨씬 전부터 오픈 AI를 선택을 해서 그 수혜를 봤죠. 그게 2024년부터 이렇게 잘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부터 또 다른 스토리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갔고 2025년 되면서 여기에서 서비스로서의 AI 그게 2024년 말부터 되면서 서비스로서의 AI 하면서 코파일럿 제대로 출시하고 뭐 이러면서 잘 나갔죠.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제미나이한테 추월당하기 시작하면서 성능이나 이런 데 이제 의심을 받기 시작했고 그게 제미나이 3 나오면서 결정타가 되면서 확 빠져서 내려오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투자한 AI 기업들 중에서 옥석 가리기가 되면 승자와 패자가 결정될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미나이가 오픈 AI보다 승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게 차트에서 나타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같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AI가 어떤 식으로 발전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떤 파트에서는 제미나이가 좋아, 어떤 파트에서는 오픈 AI가 좋아,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시장 나눠먹기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굳이 여러 개를 쓸 필요가 없이 하나만 선택해도 돼라는 분위기로 간다면 승자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승자와 협력하는 기업들만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나중에 그 기업도 결국 더 큰 돈을 내고 승자에게 붙는다든지 하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겠죠. 그거까지는 뭐 제가 지금 얘기하면 그건 소설이 되니까 그런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는 상승세가 꺾여서 하락 전환했다라고 보는 게 맞고, 지금 여기서 누구한테 마이크로소프트 사, 지금 저점이야 얘기 못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뭐 지금 468.35가
지지선으로 쓰였는데 이게 뭐 그렇게 되게 대단한 뭐 중요한 지지선이긴 해요. 하지만 이게 뭔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뭐 거기도 있고 얘는 또 아닌가? 뭐 마찬가지죠. 더 하락한다면 얘도 또 지지선이 되겠죠. 예,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서 이제 다시 상승 전환을 해서 492.37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더 밀릴 것인지는 일단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금요일 오후장이 여기가 금요일이죠? 목요일이구나. 여기는 금요일 금요일 오후장이 일단 상승 전환을 일단 했기 때문에 뭐 막판엔 좀 빠졌습니다만 다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일단 이 핑크색 라인이 깨지는 순간 하락 전환으로 보는 건 맞다. 그런데 다시 캐치업을 할 것이냐? 그때 우리는 여기서 뭐 이런 거 봐야죠. 이렇게 있는 다운 트렌드 라인에 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뭐 여기에다가 굳이 그려준다면 패러렐 채널 하나 더 그려주고 일단 여기에서 지금 이 포인트에서 지지를 받은 건데 더 빠져서 내려갈지 내려간다고 해도 여기까지 오면 여기 맞고 내려가고 뭐 이런 지금 다운트렌드 패러렐 채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반등할지 계속 하락할지 지켜봐야 된다. 일단은 하락 전환이 됐다 라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알파벳이네요. 네, 알파벳. 그 와중에 고점을 뚫고 신고점을 만들었죠. 네, 월요일 신고점 다시 안으로 들어왔다가 화요일 신고점, 목요일 신고점 내려왔다가 인사이드 바. 뭐 말이 필요 없죠. 너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여기에서 뭐 패러렐 채널 그릴 수 있을 만큼 지금 이 각도가 이렇게 바뀌었다가 더 가파르게 바뀐 상황, 그죠? 그리고 뭐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선으로 쓰였다는 거 정도? 뭐 얘도 지금 트렌드 라인을 사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얘는 지워도 될 것 같네요. 네. 그죠? 그렇게 된 거. 이 빨간색 트렌드 라인이 연결선. 그래서 얘 중요하고 여기서 이 트렌드 라인. 그래서 지금 요거랑 색깔로 표시를 하면 빨간색, 핑크색. 얘를 빨간색으로 하자면 얘를 다시 원래색으로 바꾸고 얘를 빨간색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빨간색, 얘 빨간색. 네. 요 콘 안에 들어있다고 보면 되겠죠? 콘이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한가요? 예, 이 두 개 삼각. 이 각도. 이 안쪽에서 따라서 계속 올라가거나 뭐 그렇게 될 확률이 높고 여기에서 중요 레벨은 얘로 놓는 게 맞겠죠? 파란색. 네, 신고점. 그래서 지금 알파벳은 신고점 달성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얘가 무슨 실적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죠? 지금 현재로서는 포텐셜. 지금 AI 기업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이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뭐 지금 누가 뭐 주식 뭐 사야 돼 그러면은 그냥 얘기해 줍니다. 알파벳 사라고. 뭐 지금 너무 늦었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알파벳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은 둘로 나눠져 있죠. 지금 제가 홀딩을 보면 제가 그 하는 게 QQQ의 홀딩을 보고 그 7개 주식 선택한다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 지금 보시다시피 엔비디아 9.81, 애플이 8.83, 마이크로소프트가 7.96, 그 다음에 브로드컴인데 이 사이에 알파벳이 왜 있냐면 클래스 A, 클래스 C가 합친 게 7이 넘죠. 뭐 7.28?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죠? 7.28이니까 이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시총으로. 그죠?
그래서 이거 뭐 홀딩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 다음에 이제 브로드컴 있고 아마존 있고 뭐 전 테슬라는 잡조로 취급하니까 그 다음에 메타인데, 메타를 빼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너무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고려를 하면 알파벳이 아까 말씀드린 그 마이크로소프트 7.96 또 조만간 해서 세 번째로 와야 될 수도 있나? 이런 생각도 할 정도입니다. 지금 너무 가파르게 그 알파벳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내려오고 알파벳은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락 전환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브로드컴이었죠? 브로드컴. 네, 브로드컴. 하드웨어 기업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아무리 거품이라고 해도 하드웨어 기업은 논외가 될 수 있다. 왜냐면은 거품이더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 엔비디아 실적 좋을 때 같이 올라왔다가 빠질 때 같이 빠지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엔비디아는 이 밑에 쪽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브로드컴은 제가 꽤 오래전부터 설정해 놓은 이 레인지에 계속 갇혀 있으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핑크색 뭐 동영상, 이전 동영상 찾아보시면 아주 오래전부터 놔뒀죠. 그런 것들로 이 레인지 안쪽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지지받았고, 월, 화, 수, 목 올라가는데, 올라가도 뭐 쭉쭉 치고 못 올라가고 372.97 여기에서 저항 받았죠. 그리고 나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 브로드컴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냥 레인지 무브 잘하고 있다. 안정적이다.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다음은 아마존이죠. 아마존. 한때 잘 나갔죠. 그리고 실적 때문에 쭉 치고 올라가는데 그때부터 다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아마존이 과연 AI 관련주인가? 사실 애매하죠. 오히려 뭐 레거시란 말이 좀 웃기긴 한데, 레거시 IT 그룹이라고 할 수 있죠. AWS 뭐 그런 거 관련해서 AI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데 또 투자는 AI 관련된 투자를 합니다. 데이터 센터 이런 거 놔둬야 되죠. 뭐 클라우드 해야 되니까 계속 그거 관련된 투자는 해야 되는 거고, 그 와중에 빌려줄 수도 있는 AI 뭐 이런 AI 서버 뭐 이런 거라고 해야 되나? 데이터 센터 빌려줄 수 있는 그런 거까지 이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오픈 AI와 제미나이의 그 경쟁, 이거에서는 낄 수가 없죠. 아마존은 여러모로 뭐 알렉사 뭐 이런 거 있다고 해도 뭐 애플의 실이나 아마존의 알렉사나 어차피 마찬가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상승으로 전환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일단은 그 실적 발표하기 이전으로 다시 되돌아왔고, 목요일 하락에 금요일 상승이 꽤 드라마틱하게 캐치업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 얘기는 역시 아마존은 AI 버블과는 조금 상관이 없지 않느냐. 시장 전체의 분위기에 따라서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AI 버블 관련 논란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하기에는 좀 약하다. 보긴 본 거죠. 피해를 보기는. 근데 이거는 그 아마존의 펀더멘탈에 기인한 거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하고요. 그래서 일단 금요일에는 드라마틱한 반전을 보여주고, 오후에 떨어질 때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죠. 다른 주식들랑은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여기가 마지노선이죠. 이 레벨이 거기까지는 떨어지지 않고 다시 반전을 보여줬고, 이 반전은 다시 상승으로서 전환할
가능성이 조금 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이 다운 트렌드 라인도 눈치 봐야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도 눈치 봐야 되고, 2레벨도 눈치 봐야 되고, 이게 그래서 이 안쪽 여기에서 장이 벌어져도 선방을 하는 느낌이 떨어지지 않고, 뭐 떨어지기가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이 반전이 굉장히 크고, 그게 이 레벨 안쪽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떨어져도 아직 이 최후의 보루가 남겨져 있고, 분위기가 떨어지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시 올라가면 이쪽에서는 또 저항선들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이 레인지에 갇혀 있을 가능성, 한 2, 3주 그럴 가능성이 좀 더 커져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메타네요. 메타. 네. 얘는 보시다시피 하락 전환했다라고 말할 틈도 없이 그냥 내려 꽂고 있죠. 그래서 뭐 지금 레벨이 일단은 580 레벨은 지키는 걸로 봐야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밀려 내려갈지 모르는 상황. 그냥 쭉 내려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뭐 이게 지금 무시될 정도니까. 여기서 개파락한 게 일단 컸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분위기가 뭐 메타 AI, 공개되지 않는 AI라고 하는데, 공개되지 않으면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없죠. 그나마도 밖에서 봤을 때는 AI 관련되어 있었던 인재들이 다 제미나이 쪽으로 넘어가는 분위기, 뭐 그런 상황이라서 희망이 있느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뭐 이 정도로 얘기들이 되고 있죠. 그 여기서 메타가 더 밀려서 떨어지면 넷플릭스한테도 밀리면, 와, 메타가 넷플릭스한테 밀린다? 제가 QQQ 얘기한 겁니다. QQQ 홀딩. 뭐 아까 보신 것처럼 QQQ 홀딩이 지금 메타가 2.85인데 넷플릭스가 2.47이에요. 넷플릭스가 치고 올라온다기보다는 메타가 더 빠져서 내려가서 역전이 될 확률이 더 높죠. 역전이 된다면. 뭐 근데 역전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그래서 얘가 이렇게까지 밀려 내려오면 지금 여기에 뭐 레벨을 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뭐 중요해 보이지 않죠. 오히려 얘가 더 중요했죠. 지난주 지지선. 그죠? 그런데 월요일날 다시 깨졌고, 화수 다시 캐쳐 목요일 하나 했다가 다시 밀려 내려와서 결국은 602.95가 깨진 상황이에요. 2레벨이. 2레벨은 뭐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고, 더 밀려 내려오면 그 다음엔 누구? 550.09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기서 뭐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다운 트렌드 이걸 보면은, 이 현재 이 추세를 보면 더 밀릴 확률이 좀 더 커졌다. 그래서 메타 이거 어떡하냐. 뭐 아직도 메타 지고 계시는 분들 없겠죠?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물타기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진짜. 안 그래도 저는 물타기 절대 하지 마시라고 하지만, 그래도 하시는 분들 많은데 메타를 물타기 한다?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메타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이 없네요. 다이나믹했죠? 네. 그 한 주가. 그런데 뭐 지금 현재로 봐서는 AI 논란은 크게, 하드웨어 쪽 크게 문제 없어 보인다. 소프트웨어 쪽은 이미 욕설 가리기가 시작이 됐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하는 거, 오픈 AI 쪽에 붙어서 투자를 하는 거 의미 있을까? 회의적이다. 차라리 그 돈 있으면 제미나이에 투자하지. 뭐 지금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미나이의 독주. 뭐 클로드도 있고, 뭐 다른 AI들 있고, 그렇게 따지면 중국 AI들 강하죠? 그럼 저기 미국 주식시장에 반영이 안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직은. 뭐 한국도 자체 AI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건 다 필요한 거죠. 그거는 뭐 까놓고 미국이 이제 AI는 우리만 쓸 거야 해버리면 바보 되는 거니까. 그건 뭐 AI 주권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것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걸로 봤을 때 하드웨어는 어떤 식이든 계속 투자가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데이터 센터도 계속 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거의 수혜를 누가 보느냐, 그게
투자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옥석이 가려지면 버블 자체도 생기지 않을 가능성, 완전히 독점 기업 같이 돼버릴 가능성, 그래서 나중에 독점 그걸 법으로 규제를 하면 그거의 혜택이라도 얻어먹으려면 또 투자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식의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알파벳 CEO가 버블 얘기를 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그 뭐라 그러죠? 말로 죽이는 거라고 해야 되나? 제일 잘 나가는 AI 기업이 AI 버블을 얘기하면 나머지 쫓아가는 투자 기업들은 어떡하라고. 황당했죠. 그래 놓고 그 다음 날 바로 데이터 센터에 업그레이드 2년에 한 번씩 뭐 된다고 그랬던가? 그 기술이사가 그랬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AI 버블 논란이 있는 것도 맞고 그거에 대해서 장이 움직이는 것도 맞는데 그것 때문에 AI는 끝났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AI 산업이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무르익은 산업도 아닙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중심을 잘 잡고 투자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제 선물 강의 시작하는데 뭐 홍보를 안 했네요. 제가 아직 그 신청하신 분이 몇 안 되셔서 열심히 홍보를 해드리지만 뭐 홍보한다고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하고 혹시 주위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소개 좀 시켜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주식 차트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